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9월 22일 날 이 동원령 선포해서 그때부터 동원해가지고 지금까지 30만 명 동원해서 그 중에 처음부터 동원한 1차 병력들은 이미 전선에 투입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데, 제가 요즘 계속 알려드리는 이 전과 보면 이 개전 초에 또 개전 중반에 진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그때보다 사망자가, 전사자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게 왜 이러냐? 병력 그냥 왔다고 물 들어올 때 노졌자 해서 야 그냥 돌격해, 이 상태인 것 같은데, 이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어제 알려드렸던 해병대가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방TV에 올렸더니 오후에 노란 딱지를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TV에 다시 재업로드를 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동영상 마칠 때 신의균의 군사TV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들이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보내달라 라고 이 선언을 했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엉망이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하나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대규모로 잡힌 포로들, 그 포로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포로가 됐다라는 걸 증언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들도 자신들이 드론으로 다 찍은 영상들을 공개하면서 러시아가 얼마나 바보 같은 전쟁, 이게 뭐 군대냐라고 싶을 정도의 전쟁, 그리고 작전, 전술을 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이 11월 들어서만도 한 지역에서, 딱 한 지역에서만 무려 군단급 희생자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 데이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병력 정말 많습니다. 710명. 710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차 15대 격파, 장갑차 24대 격파, 차량 17대 격파, 그리고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9문 격파. 그러니까 포병은 뭐 한 반 정도, 대대급의 한 반 정도가 박살이 났고, 그리고 전차 장갑차, 이건 대대급이 장비가 박살이 났고, 병력은 우리 한국군 편제로 치면 한 2개 대대 가까운 병력이 하루 만에 쓸려 나가 버렸습니다. 이 전사자가 이러니까 부상자 포함하면 거의 뭐 연대급이 하루 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고정익 항공기, 즉 전투기는 한 대 격추됐는데, 이게 노바카우프카 그쪽에서 수호이 25 공격기가 하나 격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 4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요. 자, 이런 전과는 지금 대부분 이 도네츠크 남쪽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피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바그너 그룹 수장이죠, 프리고진, 지금 뭐 푸틴 이후를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설도 있는 프리고진이 미국의 선거에 더 많이 개입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상하원 선거 곧 얼마 안 있으면 지금 결과가 나오죠. 그 미국의 선거에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개입하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점점 더 키우는 중이다. 우리는 좀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는데 자꾸 러시아가 계속 키우고 있다라고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군이 동쪽과 남쪽에서 진격을 재개했다. 지금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동쪽, 그러니까 돈바스, 루한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에서 진격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남쪽 헤르손 쪽에서도 이제 치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내의 5개 민간 기업을 이 계엄 체제를 이용해서 국유화 시켜버렸대요. 이 계엄 체제, 즉 전시 경제 체제 활용해서 주로 차량과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로부터 포격 또 미사일 공격 이런 것들을 받아서 에너지 관련한 이 변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파괴되어서 전기가 공급 안 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에너지 관련, 그리고 차량은 뭐 당연히 지금 전시 지원되는 그런 품목이니까 그런 5개 민간 기업을 강제 국유화했다. 야, 뭐 우리 정서로는 좀 안 맞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이제 연합군 편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북쪽에서 치고 내려갈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연합군 편성은 마무리했다. 그런데 여러 관측에 의하면 벨라루스는 참전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죠. 자, 우크라이나가 AN-225, 무리아, 이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큰 그런 항공기 개전 초에 러시아군의 폭격에 파괴돼 버렸죠. 그 무리아. 그래서 이 안토노프에서 다시 이걸 이제 재생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펀딩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난도 많이 받았죠. 지금 이 시기에 무슨 이거 하느냐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거 지금 재생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30%의 부품을 확보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좀 하고 싶어도 뭐 상징적으로 하고 싶어도 좀 전쟁 끝나고 뭐가 안정이 됐을 때 하는 게 좋은데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이거 전쟁하고 아무 관계 없이 또 무리야 이거 지금 뭐 다시 만든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그런 그 전쟁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이런 걸 여기다가 국부 그리고 국가의 힘을 여기다가 쏟아붓는다. 참 희한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아스피데라고 하는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줬답니다. 이게 미국의 시스페로 함대공 미사일이죠. 이 시스페로 미사일을 지대공 버전으로 만든 그것도 이탈리아에서 만든 그 버전이라고 하는데 나삼스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지대공 버전으로 만든 게 나삼스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탈리아도 이렇게 시스페로 비록 사거리도 짧고 능력도 좋지 못하지만 암람에 비해서는 이런 어쨌든 방공 무기가 갔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무인기 뭐 이런 것들이 격추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성과 올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스타링크 시스템이 먹통이 발생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위성 송신 서비스죠. 이걸 가지고 통신이나 이런 거 지금 우크라이나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먹통이 자꾸 돼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가 해군 육전대 집단 항명에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죠. 해군 육전대.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이 해병대 부대 그리고 캄차카 반도에 있는 해병대 부대 이런 이 극동 지역의 부대들이 끌려가가지고 지금 전투하는데 다 죽었다. 이제 우리만 남았다. 제가 신인교육 군사TV로 다시 옮겨서 재업을 해놨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걔들 주장이 틀렸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대 전사자는 전체 정원의 1% 그리고 부상자는 7%에 불과하다. 걔들 말은 틀렸다. 거짓말이다. 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ISW 미국 전쟁연구소는 많은 사상자가 러시아 내의 분노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야 되냐.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사상자를 감수하고 이 짓을 해야 되냐. 라는 이제 자아 성찰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안 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쟁 지지하는 지지도가 25%가 9월달이었는데 지금 10월달 지난달이죠. 10월달에 들어와서는 16%로 감소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11월 들어 우크라이나가 매일 발표하는 러시아군 전사자 숫자는 적게는 400명대에서 많게는 1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장에서 사망하는 러시아군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러시아군끼리의 5인 전투로 사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11월 7일 오후 동부전선 주요 격전지인 스바토베 외곽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제92 기계화 여단이 새로 점령한 마을에서 다수의 러시아군 포로들을 주었다고 92여단 관계자가 현지 시각 11월 8일 밝혔습니다. 92여단 관계자는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우리 부대는 어제 점령한 마을을 지나던 중 러시아군 포로 21명을 우연히 주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며 아무 저항 없이 포로로 붙잡혔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로로 잡은 이 러시아군 병력은 지난 9월 말 동원된 동원예비군 장병들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생포 당시 이들의 몰골이 마치 거짓대와 같았다며 이들에게는 무기도 탄약도 식량이나 의료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촬영해 공개한 이 포로들의 인터뷰 영상에서 포로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적대감을 드러내기는커녕 살아서 포로로 잡힌 것에 안도감을 보였는데요. 이들은 영상에서 자신들이 9월 말 동원되어 전선으로 끌려온 뒤 지난 한 달여간 있었던 충격적인 상황들을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 부대와 지휘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버스를 타고 전선에 왔고 그 어떤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전선으로 보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에게 총이나 탄약, 무기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지휘관이란 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우크라이나군 공세가 임박했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병력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지휘관에게 버림받기 전 스바토베 인근 이곳저곳에 끌려다니며 전투를 강요당했는데요. 며칠 동안 치열하게 총격을 주고받고 난 뒤 상대방의 시신을 확인해보니 아군끼리의 5인 전투였음을 깨닫고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포탄이 우크라이나군의 포탄인지 러시아군의 포탄인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지휘 통신 체계가 엉망이며 부대 바로 뒤에서 아군이 아군 머리 위에 박격포를 쏘아대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통신체계나 장교 따위는 없었다며 우크라이나군 공격보다 러시아군 5인 사격에 더 많은 러시아군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지난 9월부터 동원한 30여만 명의 예비군들을 동부전선 지역 방어선에서 이른바 버리는 카드로 소모하고 있으며 이들이 철수해야 할 퇴로에도 대량의 지뢰를 살포하며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죽을 것이 뻔한 장소에 자국민을 대량으로 밀어넣는 푸틴과 러시아 국가 지도부의 작태, 통치 행위가 아니라 대량 학살 범죄에 가까운 이런 행위로 보입니다. 자, 이들입니다. 21명. 포로를 주었다. 포로를 획득했다. 포로를 잡았다. 이게 아니고 포로를 주었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있길래 야 니들 뭐야 우리 러시아군인데 우리 항복할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잡았다는 겁니다. 이제 다 수갑을 차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렸어요. 참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9월 22일 날 징집돼 가지고 동원되어서 온 예비군들인데요. 훈련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왔는데 우리는 우리 부대가 무슨 부대인지도 모르고 소속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연대 그러길래 그냥 우리는 우리가 구연대라 무슨 사단의 구연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구연대라고 불렀어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휘관이 있었는데 걔는요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어디서 잡았냐? 스바토베 이곳에서 잡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왔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는요 여기가 지금 러시아 영역이죠. 여기가 세베로도네츠크 그러니까 세베로도네츠크 북쪽의 아주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바로 그 지역에서 포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ommanders abandoned us. 그러니까 지휘관이 우리를 버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This is not our war. 이거 우리 전쟁이 아니에요. And not war at all. 그러니까 그 누구의 전쟁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이없이 죽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F로 시작하는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럴만 합니다. 자, 이들이 증언하기로는 한참을 싸워가지고 며칠 전투를 벌여가지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령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러시아군이었다는 거예요. 러시아군인지도 모르고 서로 지휘 통신체계 없으니까 그냥 저기서 총 쏘니까 우리도 총 쏴 해가지고 그냥 서로 간에 총 쏘다가 결국은 희생 끝에 이겨가지고 알고 보니까 러시아군 완전히 그냥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러시아 군인을 자기네들이 죽였으니까 며칠간의 전투 끝에. 그리고 또 어떨 때 박격포탄이 러시아군 박격포탄이 여기 떨어지는데도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우리 러시아군이다 라고 알려줄 통신체계도 없고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러시아군끼리 서로 간에 죽인 거 이 카운팅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희생까지 더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상은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에서 뿌리고 있어요. 러시아 니들 봐라 지금 하면서 이제 심리전 차원에서 뿌리고 있는데 러시아 측에서는 이거 우리 러시아군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 믿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자, 이런 이 황당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또 러시아군이 진격하고 하는 그 전술을 또 촬영을 다 해가지고 또 지금 뿌리고 있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아군끼리의 오인사격,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돌격 명령으로 병력을 희생시키는 작태는 도네츠크 전선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러시아가 도네츠크 외곽 파블리우카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전투 장면들을 하나둘 공개하면서 푸틴을 향한 러시아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병력이 투입되어 매일 수백 명의 전사자와 그 몇 배의 부상자가 나오고 있는 도네츠크 외곽 파블리우카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며 사상자를 키우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동부작전 사령부 관계자가 현지 시각 11월 8일 밝혔습니다. 동부작전 사령부 관계자는 최근 예하부대에서 올라온 드론 촬영 영상 몇 개를 공개하며 파블리우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거론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본 오신트 소시던들은 러시아군의 공세는 군사적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자국 병력을 희생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시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파빌리우카는 소련 시절 만들어진 계획 농촌 중 하나로 길이 3.5km, 폭 1.2km의 비교적 큰 마을인데요. 마을 남쪽에서 공세를 취해오는 러시아군은 전술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반복하며 엄청난 피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창이 된 평야지대를 통해 마을로 진격하는 전차나 장갑차 부대에게 보병이나 포병 지원을 전혀 붙이지 않아 돈좌된 상태에서 포격을 얻어맞고 단 몇 분 만에 수십 대의 기갑 차량과 장비들을 날리는가 하면 우크라이나군이 감제고지 진지와 드론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모르는지 일렬로 서서 마을로 걸어 들어오다가 포격을 얻어맞고 괴멸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최근 집단 항명에 나선 러시아군 제155 근위 해군 육전여단이나 제40 해군 육전여단의 경우도 이러한 형태로 파빌리우카에 진입했다가 괴멸당했다면서 이 지역에서 공세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군은 사전 정찰이나 돌격에 앞선 포병의 공격 준비 사격, 보병, 전차, 포병의 재병 협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파빌리우카에서 러시아군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며 러시아군 수뇌부나 야전 지휘관들이 개전 초 푸틴의 자존심을 제대로 긁었던 브로바리 전투 대참패의 교훈을 전혀 학습하지 않는다는 것 같다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3월 10일 키우 동부 브로바리에서 최정예 제90 근위 전차사단, 제6 근위 전차 연대를 재병 협동 없이 투입했다가 우크라이나군의 매복 공격을 받고 단 몇 분 만에 전차 연대가 괴멸당하고 연대장을 비롯한 연대 지휘부가 전멸하는 희대의 졸전을 벌인 바 있었습니다. 현재 파빌리우카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은 물론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조차도 몇 주째 계속되는 이 같은 자해성 돌격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는 물론 군대에 대해 잘 모르는 삼척 동자도 이해 못할 이 바보짓을 지시한 주역이 누군지 러시아 국민들의 궁금증과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이 지역에서 정말 이해 못할 이 바보 같은 짓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소식 그쪽은 루한스크 지역이죠. 자, 도네츠크 지역에서 계속 지금 이 마린카 쪽으로 파빌리우카 쪽으로 돌격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루에 막 700명, 800명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죠. 이 전사자 숫자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1월 들어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650명, 800명, 730명, 840명, 600명, 490명, 530명, 710명. 이 11월 들어와서 이 불과 8일 만에 이거 물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주장이긴 하지만 5,350명이 죽었습니다. 전차도 12대부터 시작해서 15대까지 해서 총 100대가 격파되었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갑차 169대 격파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자, 그러면 11월 들어서 5,350명 그리고 이게 11월 이전에 10월 달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죠. 그래서
이 전사자 숫자가 5,350명이면 부상자, 중상자 다 합하면 거의 군단급이 이 파블리우카 지역, 도네츠크 지역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는 건데요. 자, 파블리우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런 식으로 세 군데에서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조금 이 언덕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죠. 왜냐, 이 집들이 다 2층, 3층, 1층 뭐 이런 집들이니까 여기서 보면 전부 다 보이죠. 그러면 이 감제 고지를 무력화시키거나 이 감제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감제 고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여기 기둥이 다 보이죠.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또 하늘에는 계속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이 떠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알겠어요. 갈게요.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재병 협동 또는 보전 협동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렬로 서서 장갑차 세대가 이렇게 오다가 한 방 두들겨 맞고 그냥 또 이제 돈자되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대부분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보전포. 자, 일단 공격한다. 자, 그러면 저거의 감제고지가 어디야? 감제고지를 뺐자. 그래서 예전에 고지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제고지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면 감제고지 뺏었으니까 우리가 유리한 어떤 상황이야. 자, 그리고 이 지역을 뺐자.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포병사격, 공격준비 사격 하죠. 그리고 포병사격 다 됐어. 저기 지금 고개 제대로 못 들고 있어. 자, 그러면 기갑이 밀고 들어가. 기갑 밀고 들어갈 때 좌우에서 포병들이 이 전차를 지켜줘. 보전 협동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은 전차는 전차대로 들어가고 장갑차는 장갑차대로 그냥 줄줄줄줄 들어가고 보병은 보병대로 줄줄줄줄 들어가고 이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갑차들 아무 의미 없이 세대가 그냥 일렬로 서서 오다가 두들겨 맞고 박살나고. 자, 그리고 여기는 보병들이 이렇게 여기는 그냥 오다가 그냥 그 보병들이 일렬로 오다가 포격 맞고 지금 드론이 보고 있는데도 그냥 일렬로 쫄쫄쫄 오고 있는 거예요.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들겨 맞고 다 죽은 거고. 여기 지금 또 보병이 일렬로 막 들어오다가 여기 이 옆에서 때리니까 후다닥 해서 옆에 있는 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창문 2개 있는 집 있죠. 이 집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 집을 또 포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때려버립니다. 다 죽었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아니, 장갑차가 있으면 장갑차 주변에서 이렇게 호위하고 가고 장갑차가 30mm 기관포가 있으니까 그게 또 사격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협동 전혀 없다. 그리고 포병이 지원해 주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개전 초에 브로바리. 야, 이때만 해도 러시아군 정말 짱짱했습니다. 자, 이 마을에 브로바리라고 하는 마을에 전차, 장갑차 한 개 연대가 쫙쫙쫙쫙 들어왔죠. 양 사방에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제벌린, RPG-7 이런 걸 마구마구 쳐버렸죠. 그리고 드론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서 포격으로 또 때려버렸죠. 박살났지 않습니까? 이 3월 10일의 브로바리 전투, 지금 11월 10일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못해졌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30만 명 동원해서 정말 무의미하게 자꾸 죽일 것 같으면은 이게 무슨 남의 나라 노예들 잡아와서 지금 전장에 투입하는 건 아니고 다 자기 국민들인데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것인지 푸틴의 앞날은 암울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